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온라인 정보 관련 자료들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 이 안에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좀 얻어가야 할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온라인 정보라는 게요, 뭐 순식간에 확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죠. 오늘 저희가 볼 자료도 딱 그 점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이 자료를 통해 한번 찾아보죠. 네. 자료 첫 문장을 보니까 fortunately,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시작하네요. 네. 예. 예전에 뭐 The Shade Incident라는 사건이 있었나 본데 그 피해가 little damage, 적었다고 하니까 일단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시작은 그렇게 좀 안심을 시키는데,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 however, 네, however. 그러나 이 단어가 딱 나오면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 앞에서는 피해가 적었다 해놓고 however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false information, 이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는 꽤 심각한 emotional or financial harm, 정서적이나 또는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핵심 주장을 딱 던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전이네요. 네. 이 두 번째 문장이 사실상 이 글 전체의 문제의식을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harm, 피해라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나오나요? addition, 게다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보여줘요. 네네. 예를 들면 그 잘못된 정보가 특정 집단을 향한 stir up hatred, 그러니까 증오심을 막 부추겨서 cause fights,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 이건 이제 정서적 피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misleading online reviews, 그러니까 좀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온라인 후기들 있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wasting money,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 이건 또 금전적 피해의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라는 좀 막연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주는 거죠. 아,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고 나서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 중간쯤에 보면 to avoid being deceived, 속지 않기 위해서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결책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네. 핵심 해결책이 뭔가요? 바로 critically evaluating, 즉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네. 이게 이 글의 또 다른 중심 내용이에요. 아하. 문제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라면 해결책은 바로 이 비판적 평가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럼 그 비판적 평가라는 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방법들도 좀 나와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check the source first. 출처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출처요? 네, 이게 요즘은 가짜뉴스 사이트들도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같아 보일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정말 look real, 진짜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좀 어색한 spelling errors, 철자 오류 같은 건 없는지 또 그 사이트에 other stories, 다른 기사들도 좀 제대로 실려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라는 거죠. 출처 말고 내용 자체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기사 안에 references and links, 그러니까 참고 자료나 관련 링크가 있는지 보라고 하고요. 만약 링크가 있다면 그 연결된 정보가 looks reliable, 정말 믿을만해 보이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허위 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들은 특징적으로 do not have many real stories. 그러니까 실제 기사는 별로 없고 대신 lots of advertisements, 광고가 엄청 많은 경향이 있다. 이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 광고가 너무 많으면 좀 의심해 봐야겠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false information, harm, evaluating, check 이런 핵심 단어들이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핵심 개념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글의 흐름도 처음엔 문제가 있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례 보여주고 그래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해결책 던져주고 마지막엔 이렇게 해봐라, 방법까지. 논리 구조가 아주 명확하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온라인 정보는 정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볼 때는 출처 확인 같은 비판적인 평가를 꼭 해야 한다.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English summary. Since false online information can cause emotional and financial harm, it's crucial to develop the ability to discern online content through critical evaluation, including source checking. 결국 이 글의 요지는 온라인 정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냥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서 스스로를 지키자 이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 온라인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알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제목을 붙여본다면요. 뭐 예를 들면 클릭하기 전에 잠깐 온라인 정보 비판적으로 읽는 법 이런 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가짜 정보의 덫 당신의 정보 필터는 안전합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재밌네요. 오늘 이렇게 쭉 분석해보니 정말 그냥 휘휙 넘겨보는 온라인 정보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그 비판적 평가 방법들을 한번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정보의 진짜 가짜를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 넘어서 왜 어떤 종류의 잘못된 정보는 유독 특정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 하는 점이에요. 왜 더 잘 속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거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생각의 습관이나 뭐랄까 편향 같은 것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